자, 그럼 이제 화생 상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분 균형 모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균형 모형이었죠. 그래서 부분 균형 모형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양국의 금리 차나 또는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 모형에서는 산출량, 뭐 금리, 환율, 통화량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균형 모형에 의하면 뭐 정보 지출이든 통화량이든 어떤 이게 외국 금리든 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든 간에 어떤 거시 변수 중 하나만 변해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죠. 특히 이제 변동 환율제에서는 그죠? 그래서 환율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을 예측하려면 사실은 거시 전체를 다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학계에서는 환율은 예측이 안 된다. 그리고 이 환위험은 이게 환위험은 우리가 그 제거될 대상이지 이게 위험을 우리가 임의로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그거는 일단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이제 제거하는 이게 완전 제거한다는 게 위험을 이제 어떤 돈을 주고 폐함으로써 이제 그에 대한 정당한 이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제 위험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 도구가 바로 이제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파퓰러한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 커런시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고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다 치죠. 그리고 삼성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하기 위해서 1달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필요해요. 1,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삼성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1,000원을 빌려서 그 1,000원으로 1달러를 사서 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환율은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무조건 20%다. 그리고 국내 대출 금리는 10%다라고 가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1,000원을 빌려서 그 1,000원으로 1달러 산 다음에 그 1달러를 미국 투자합니다. 그럼 1년 뒤에는 얼마큼의 수익을 얻습니까? 수익률이 20%니까 1년 뒤에는 내가 1.2달러를 갖게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1,000원을 갚아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1,000원은 원금이고 그 이자까지 하면 1,100원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1년 뒤에 환율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봤더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현재 환율 1,000원이었지만 1년 뒤에는 1,000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때 수익률은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1년 뒤에 1.2달러를 갖게 되고 이 1.2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되면 1.2 곱하기 600원 될 것이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이자가 10%니까 원금 1,000원에다가 이자 100원에서 1,100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1년 뒤에 갖게 되는 원화로 표시된 페이오프는 1,100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표시해서 는 수익률이 20%지만 사실은 원화로 표시해버리면 수익률이 음수가 돼버려요. 물론 반대로 이제 환율이 2천으로 껑충 뛰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20%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 환율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똑같은 이유로 이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커런시 스왑이라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 삼성 입장에서는 1달러를 조달해야 돼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1달러를 빌려가지고 그걸 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삼성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바로 1달러를 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삼성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이자를 똑같이 10%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이 애플한테는 대출 금리를 10% 주지만 삼성한테는 가상금리를 붙여서 20%를 줄 수밖에 없고 그건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미국에 있는 은행한테는 이자가 10%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 빌릴 때는 20%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삼성과 애플 사이에 컨트랙트가 맺습니다. 어떤 컨트랙트가 뭐냐면 현재 지금 그 현재 시점에서 삼성과 애플이 1달러를 교환합니다. 교환하고 그리고 또 1년 뒤에도 무조건 1달러는 1,000원에 교환한다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현재
1,000원을 빌려서 이 1,000원을 애플한테 줘요. 그리고 애플도 1달러를 빌려서 삼성한테 줍니다. 그러면 삼성은 이 1달러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달러 받아서 투자할 것이고, 그럼 1년 뒤에 삼성은 수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달러를 투자했고 수익률은 20%니까 결국 페이오프는 1.2달러를 갖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1.2달러 갖게 되고, 그러면 삼성이 빌린 건 애플한테 빌린 건 1달러를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은 애플한테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 삼성은 애플한테 보시면 이 그림 보죠. 삼성은 애플한테 1.1달러를 갚으면 돼요. 그리고 애플은 이 1.1달러를 받아서 다시 미국 은행에서 1.1달러를 갚아버리면 되죠. 또 동시에 삼성도 1,100원을 갚아야 돼요. 한국에 있는 은행한테. 하지만 이 1,100원은 삼성이 갚는 게 아니라 애플이 삼성한테 주면 삼성이 한국에 있는 은행한테 1,100원을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보시면 이 단계에서 삼성과 애플이 1.1달러와 1,100원을 교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 뒤에도 환율이 그 당시에 1년 뒤에 환율이 600원이든 2,000원 관계없이 무조건 1년 뒤에는 1달러에 1,000원으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계약을 맺는 시점은 물론 이제 현재 시점이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교환한 시점은 1년 뒤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은 1년 뒤에 1.2달러를 벌게 되고, 그리고 삼성은 1.1달러를 갚아야 돼요. 애플한테. 그리고 이제 비용도 1.1달러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총 수익이 양수입니다. 그럼 애플도 마찬가지 양수가 되고요. 반면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에서 원화를 빌려가지고 그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산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했을 때 만약 환율이 1년 뒤에 600이 되어버리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는 삼성이 이 부분은 똑같지만 무조건 이제 1.1달러 갚아버리니까 달러로 갚아버리니까 달러에서 수익이 나는 한 무조건 삼성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화로 표시했을 때 그 수익이 얼마 되냐는 그때 환율이 600원이냐 1000원이냐 2000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보시면 뭐 600원 더 볼까요? 애플은 우리나라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투자하면 수익률이 20%니까 1200원을 받게 되고, 하지만 애플은 1년 뒤에 삼성한테 11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양소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든 관계없이, 환율이 얼마 관계없다는 건 이 부분이 600이 곱해지냐 600분의 1이 곱해지냐. 예를 들어 환율이 2000원이라면 이 부분은 똑같고 앞에 부분은 똑같고 뒤에 2000이 곱해지는 거고, 이 부분은 똑같고 뒤에 1 나누기 2000이 곱해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부호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수익률 자체는 바뀔 수 있지만 수익률의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죠? 그래서 손해볼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에 의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합을 해버리면, 수합을 함으로써 이제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합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위험을 없애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당한 대가라는 게 바로 다른 위험을 테이크하는 겁니다. 바로 디폴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 이제 1년 뒤에 애플이 망할 수도 있고, 애플 입장에서도 1년 뒤에 삼성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입장에서 1년 뒤에 애플이 망해버리면 삼성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에도 본인이 갚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 위험을 이제 없애는 대신에 디폴트 리스크를 이제 테이킹하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환 위험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수합입니다. 수합을 정리하면, 수합이란 간단히 말하면 그냥 1년 뒤든 뭐 개요성 그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미래에 그 정해진 환율로 그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기로 한 약속, 그 컨트랙트를 바로 우리가 수합이라고 합니다. 자, 뭐 그게 꼭 달러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두 커런시 사이에 교환 비율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점에 가서 실제로 그 교환하는 그 과정, 그런 컨트랙트를 우리가 수합 또는 수합 컨트랙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